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정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넘어온 그 조정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의 총선 백서 TF 위원장 이 조정훈과 관련해서 요새 좀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국민의힘 지지층이 이 조정훈을 바라보는 그 시선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조정훈을 믿을 수 있느냐? 조정훈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런 어떤 의심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런 의심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20년부터 조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고 제 개인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제가 전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정훈이라는 사람은 그 정치적 행보에 별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 특히나 뭐 마치 자기가 기성 정치인과 다른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뭔가 새로운 정치를 할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이 사람은 무슨 자기 의원실 안에서도 뭐 보좌관한테도 누구님 보좌진들도 그 국회의원 조정훈한테 정훈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기사가 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갑자기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완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의 뭐 그 당랑거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마귀 같다. 한마디로 자기 분수를 모르고 이렇게 덤비는 그 무모함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일어서 인터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상당 시간을 할애해서 정말 완주 의사가 있는지를 몇 번이고 되물었고, 어떻게 완주할 것인지를 또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인터뷰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따지면은 그거를 묻는 시간만 거의 1시간 이상 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조정훈은 저한테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습니다. 너 단일화 없다. 정치공학적인 거 그런 거 나 관심 없다. 나는 오로지 내 정책 이런 것들로 서울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 나 서울시장 출마할 때, 그 고민할 때 은평구에서 버스 타서 광진구까지 쭉 다녀봤다. 그렇게 하면서 서울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중도 포기 그런 거 없다.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저와의 인터뷰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완주 의사 있다. 무지하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국회의원직을 던지지도 않았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단일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단일화지. 이 조정훈이가 속한 그 정당이 뭐였습니까? 시대전환이 국민의힘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당비를 낸 당원이 불과 61명이었다. 이런 정당, 한마디로 정당 같지도 않은 정당, 그런 소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당이 무슨 지지율이 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조정훈이라는 사람을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지지율 자체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지지율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무슨 단일화를 합니까? 사실상 그냥 자기가 박영선의 선거 운동을 하겠다, 이거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 좋아서 단일화지. 어쨌든 이 사람은 뭐 단일화 그런 거 안 한다, 신경 쓰지 않는다, 완주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자기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내세웠던 그 말과 그 주장과 그 언행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결국에 이게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무명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초에 완주 의사도 없었고 당선 가능성도 없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노력과 내 에너지를 갖다가 투자할 그런 의지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 단순히 이제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자기를 선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속된 말로 뻥카 전략을 썼던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조정훈이 한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심 없을 테고 지금도 아마 조정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은 없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꽤 긴 시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달부터 또는 2021년부터 애초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고,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의 행보에 전혀 신뢰가 가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국민의힘으로 넘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2022년 그 대선을 앞두고 이 김동연 지금의 경기도지사와 애초에 그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대에서도 같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동연 전 지금 현 경기지사의 대선 도전 이런 것들 갖다가 돕는다는 식으로 그거 부추기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깨지고 그 관계가 좀 예전보다 안 좋아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갈 곳을 잃었지 않습니까? 갈 곳을 잃은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갑자기 이 친윤적인 행보를 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친국내임 행보를 한다고 그럴까?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무슨 케미가 맞다는 식으로 그렇게 자처를 하고 다니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또 이 국내임 쪽으로 서서히 이렇게 접근을 하고 결국에는 국내임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저는 좀 이상한 걸 느꼈던 건 뭐냐면 그렇습니다. 이 4월 9일날 국내 이제 유세 마지막 날 이 청계광장에서 있었던 유세입니다. 유세인데 그때 당시에 조정훈이 한참 동안 마이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기괴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 일단 조정훈이라는 사람이 국내임에 그 빨간색 잠바를 입고 있다는 거 그것부터가 좀 어처구니가 없었고, 두 번째는 조정훈이 지금 저 자리에서 다른 국내임 인사들을 다 놔두고 저 자리에서 국내임을 대표해서 저렇게 긴 시간 얘기를 할 만한 그런 자격과 능력과 그런 것들을 갖춘 사람인가, 그 국내임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그럴 만한 뭐랄까 인정을 받은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이 의구심이지 사실은 조정훈이 그런 능력과 자격과 그런 인정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기가 그 자리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설픈 게 뭐였냐면 이렇습니다. 상당히 이 대중연설을 하는 그 경험 자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은. 근데 그럼에도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어색한 감이 안 들도록 해야 되는데 뭐 자꾸 한마디 하고 계속 이렇게 팔을 내뻗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운동권 있죠? 시위 나가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느낌이 다른데 그걸 보면서 너무 과하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너무 자주 젓는다 해가지고 뭐 도리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하게 뭐 말 한마디 하면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메시지 전달도 상당히 어설프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뭔가 주목받고 싶어 한다는 느낌을 또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총선 대참패 이후에 국내외 총선 백서 TF 이걸 이제 이끌겠다고 하면서 그 작성한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 사람이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뭔가 오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주제를 알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주제와 분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예전부터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비판을 자초한 듯한 그런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또 예를 들면 뭡니까? 그렇게 자기가 친한 척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자기와 뭐 동년배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했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회동 요거를 갖다가 건강이 안 좋아도 타이레놀이라도 먹고서 참석을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정훈의 지금 최근 행보를 보면 이 국내임 지지층으로 하여금 타이레놀을 먹게 할 만큼 뭔가 이 두통을 유발한다, 극심한 혼란을 지금 유발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총선 백서 TF가 작성한 그 설문 문항을 보면 이 한동훈 책임론을 부각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저격성 질문, 설문 그런 문항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정훈의 의도는 또는 조정훈이 이끌고 있는 총선 백서 TF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총선 백서는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그 패인을 아주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이 국내임 안에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 지금 현재 이 저격성 질문을 담은 이 설문조사 있지 않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하냐면 이번 총선에서 국내임 후보로 나섰던 사람들 그리고 국내임 당직자들을 상대로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국내임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로 하여금 특정 인사의 책임론을 부각하도록 하는 그런 용도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국내임이 왜 패했는가 그거를 알려고 한다면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지능과 그런 머리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한테 이제 와서 그걸 갖다가 물어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들도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봤을 땐 누가 제일 잘못했고 이 사람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졌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번 국내임 총선에서 대참패한 이유는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사람입니다. 사람, 인물입니다. 공천이 잘못됐다. 왜 공천이 잘못됐냐? 뭐 제가 굳이 또 얘기한 거는 무슨 보수적 가치, 우파적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아니 딱 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보다 뭔가 괜찮다는 느낌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력이나 그 뭐나 다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애초에 국내임 지지층만 이 사람을 뽑을 뿐 다른 사람들은 애초에 이 사람한테 표를 줄 마음이 별로 없게 만드는 그런 공천이었다. 그런 후보자들의 면면이었다. 이런 전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들도 그 누구보다도 이 국내임 총선 대참패에 이 책임이 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이런 설문을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게 과연 객관적인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객관적이려고 한다면 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컨설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자들도 있을 거고 뭐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도 분명히 있을 거고 많습니다. 수단들은 많고 더 객관적이고 더 국민의힘한테 뼈아픈 지적들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왜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를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그 누군가의 아이디어 또는 그 누군가의 선거운동이 이번 국내임 총선에 도움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끌어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이번 총선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결국에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한동훈 책임론을 갖다가 부각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메시지와 지원 유세가 과연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됐느냐. 한동훈 원톱 체제가 과연 효과적이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번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들한테 묻는 게 과연 여러분들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동훈이라는 그 사람, 한동훈이라는 그 100일 정도 이 당 국민의힘을 이끌었던 사람이 정말 우수한 어떤 정치적 자질을 갖췄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람 외에 그러면 누가 있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게 그럼 한동훈이 안 나섰으면 과연 누가 나섰어야 되고 한동훈이 지원 유세를 안 했으면 그 누가 했어야 되고 한동훈 원톱 체제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한동훈 원톱 체제가 잘못이었다고 한다면 누구를 더 내세워서 뭐 투톱, 쓰리톱 체제로 나섰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동훈이 잘못됐고 한동훈이 책임져야 되고 한동훈 역시 정치 초보고 한동훈은 자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소리들을 해두고 한동훈이 내세웠던 이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도 역시 잘못됐고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과연 지금 현재 이 국내임에 속해 있던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한동훈한테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끽소리도 못하고 있던 그 국내임 사람들이 해야 될 짓입니까? 그거는 저 같은 사람들이나 지적할 수 있는 일이지 이 사람들은 말할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총선 백서 TF 위원장인 이 조정훈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내놓는 그런 작업의 결과물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실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국내임 총선 패임과 달리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이 책임론으로 기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국내임이 다음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겠구나. 국내임이 이번 총선에선 이렇게 해서 졌기 때문에 다음 총선 내지 다른 선거에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점들을 보완해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지침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특정인을 갖다가 정치적으로 매장하고 그 특정인을 국내임으로 복귀하는 걸 막는 그 수단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뉴스 토마토가 미디어 토마토에 의뢰해서
이 4.10 총선 직후에 4월 13일부터 14일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내의힘 총선 참패에 누가 가장 책임이 크냐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꼽은 사람이 68%, 한동훈이라고 꼽은 사람이 10%입니다. 아마 근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꼽은 사람 68% 중에서 그걸 또 따져보면 윤석열이냐 김건희냐 이 둘 중에 또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또 퍼센티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 설문 문항에 이런 식으로 한동훈의 메시지, 한동훈의 지원 요새, 한동훈의 원톱 체제, 2조 심판론, 운동권 심판론 이런 식으로 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또는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듯한 이런 식으로 문항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것도 또 묻는 사람을 이번 총선 출마자와 당직자한테 이렇게 한다고 할 경우 이게 과연 객관적이고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 민심과 맞는 우리 국민의 민심과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전혀 이건 하나만한 그런 결과다. 결과는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그런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뻔히 예상되는데 왜 조정우는 이런 식으로 총선 백서를 만들려고 할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통이 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정훈이 말한 타이레놀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조정훈은 뭐 얼마 전에 그 어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TF 위원장이라 하지만 난 겨우 재선한 의원일 뿐이다. 내가 무슨 힘이 있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비해 힘이 있나? 대통령실에 비해 힘이 있나? 정치 생명을 걸어서라도 날 것 그대로 다 얘기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날 것 그대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벌써 이 문항 자체가 답정너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답정너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날 것 그대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날 것 그대로 이렇게 책으로 펴낸 다음에 그거를 향후 선거의 지침서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정우는 지금이라도 상당히 그 최근 행보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성찰을 하고 앞으로의 이런 정치적 언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국내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상당한 조정훈이 그것도 이 제가 본 기사에서 언급을 했는데 나중에 저격당할 사람은 자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운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운명을 더 스스로 부채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